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편안한 하루가 되셨길 바라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사기 사건에서 고소장의 범행 사실을 기재하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까 해요. 사기 사건은 정말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고소 사건 중에 그 어떤 난이도의 부분이나 아니면 그 양적인 부분이나 이런 여러 측면에서 그 어려운 사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서를 정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기 사건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하나의 어떤 사기 범행 행위로만 구성되는 경우는 적고 수많은 입출금 내역을 뭐 대조해 보거나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범행 사실을 기재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은 변호사님들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스타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범행 사실,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단 금액이 큰 게 있을 것이고 금액이 적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별 어떤 피해 사실 중에서 증거가 있는 것이 있을 거고 증거가 부족한 것이 있을 겁니다. 아예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순서를 피해 금액이 크고 증거가 있는 것, 피해 금액이 적고 증거가 있는 것, 피해 금액이 크지만 증거가 부족한 것, 피해 금액이 적고 증거가 부족한 것의 순서로 저는 이제 기재를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고소장도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첫인상을 좋게 주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인상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상단에 두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만 고소 사건에서 증거가 다소 부족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와 관련된 어떤 범행 사실 중에 있어서 증거가 부족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후단부에 배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 순서로 범행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저는 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증거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수사관이 보기 좋게, 보기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출금 내역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뭐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의 입출금 내역만 그냥 통으로 제출하기보다는 거기에서 나의 피해와 관련된 부분들을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를 하고 관련 페이지에는 포스트잇도 좀 붙여서 수사관이 그것을 쉽게 찾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취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녹취록도 짧은 녹취록 같은 경우는 한 서너 페이지 정도라면 금방 읽지만 뭐 2, 30장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녹취록에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 경찰이 이걸 다 훑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칠을 해주고 포스트잇을 붙여주고 고소장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어느 부분에 있다라고 적시를 해주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고소장을 작성하시거나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셨더라도 변호사와 어떤 자료를 주고받음에 있어서 코워킹을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고소장을 준비하고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기 사건에서 고소장에서 그 범행 사실을 기재하는 순서와 증거를 좀 더 수사관이 보기 좋게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